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역삼 블랙점과 판교에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황준우 프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거리의 손해를 보시는 이유가 내려오시면서 캐스팅을 많이 하세요. 캐스팅의 주요 원인은 이제 오른손이 풀린다 라는 점에서 좀 시작이 되는데, 오른손이 풀리면서 저희 이제 스윙 아크가 좀 미리 커져요. 미리 커지기 때문에 뒷땅이 나야 되는데 뒷땅이 나기 싫으니까 머리를 들면서 왼팔을 굽히면서 또는 또 배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캐스팅과 이런 치키닝이 서로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릴리스를 해주지 못하고 비거리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좀 고치기 위해서 좀 하프 스윙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프 스윙으로 시작하는데 하프 스윙의 조건이 몇 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발 뒤꿈치를 떼지 않아 주셔야 돼요. 치고 나서도 오른발 뒤꿈치를 떼지 않고서 하프 스윙 끝까지 가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여기서 두 팔을 최대한 펴놓으려고 하셔야 돼요. 피니시 때까지, 하프 스윙의 피니시까지. 세 번째는 두 손목을 치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붙이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팔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두 팔이 펴져 있는데 두 손목이 붙어 있게. 이 스윙을 조금 해보시면은, 연습 스윙을 해보시면서 해보시면은 약간 처음엔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해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저 이거를 해보면서 한 10분 안에 익숙해지지 않으시는 분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해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익숙해지십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처음에 해보시면은 좀 어색하시겠지만 이 조건을 달고 몇 개를 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조건, 오른발 뒤꿈치를 붙여 놓는다. 하프 스윙 하는 거죠. 첫 번째 조건만 일단 생각하시면서 해보시고, 두 번째는 여기서 두 팔을 펴 놓는다. 치고 나서도 두 팔을 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두 팔을 피면서 이제 두 손목을 붙여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그 포인트들 때문에 살짝 끌고 내려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간접적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드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하프 스윙인데 잘하게 되면은 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처음에는 천천히 하시다가 계속 하시다 보면은 여기서도 스피드를 내실 수가 있어요. 오른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도 스피드를 확실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이 좀 튀어나올 건데, 그게 뭐냐면 왼팔을 펴놓고 이제 두 팔 펴놓고 두 팔을 붙이려고 하다 보면 왼쪽 팔이 회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거리가 가장 안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왼팔을 바로 굽히시면서 왼팔의 회전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왼팔의 회전을 좀 유도하도록 하는 드릴입니다. 네. 그래서 왼팔의 회전을 유도하는 드릴인데, 왼팔이 당연히 계속해서 회전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회전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두 손목이 붙는 것도 뭐 지금 드릴이니까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실제로 쳤을 때 실제로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붙을 수가 있어야 되는 스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의 회전까지 유도하면서 릴리스를 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왼팔의 릴리스를 느낄 수가 있고, 왼팔의 릴리스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스윙을 좀 크게 만드셔도 돼요. 백스윙도 그렇고 이제 피니시도 그렇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나눠서 방금 말씀드린 하프 스윙만 하시다가 잘 하게 되면은, 저는 보통 이제 피니시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피니시를 먼저 하는 게 더 쉬워서 백스윙은 그대로 끊고 피니시, 끊고
피니쉬. 이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엔 조금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하기는 나중에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끊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가 백스윙도 살짝 크게 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스윙이 완성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프 스윙으로 이미 거리를 좀 냈기 때문에 사실 백스윙이 그렇게 커져야 되겠다는 느낌도 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버스윙 있으신 분들, 거리가 안 나기 때문에 오버스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드릴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왜 조금 더 좋은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거리가 안 나는 가장 큰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상하체 분리라고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뭐 힙턴, 어깨턴이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캐스팅이 많이 되시고 약간 치키닝이 많으신 분들은 힙턴이 많은 것보다 어깨턴이 굉장히 빠르고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빨리 빼야 되니까, 당겨야 되니까 어깨턴이 힙턴을 추월해 버려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말하는 치고 돌지 못하고, 치고 돈다는 건 사실 힙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대중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깨가 칠 때까지 조금 힙보다는 덜 돌려져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가자, 채를 보내고, 그런 얘기인데, 그 어깨턴을 전혀 안 하시고 어깨를 빼버리시면서 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른발을 붙이는 것도 어깨를 좀 늦게 턴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왼팔과 오른팔을 붙이는 용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팔을 회전시키면은, 회전시키는 동안은 어깨가 회전을 잘 못해요. 어깨를 회전하면서 이걸 붙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공을 치면서. 그래서 어깨를 가만히 놔두고 일단은 왼팔을 회전시키고, 그리고 사실 얘가 안 돌면은 힙도 돌지 않기 때문에 어깨도 잘 안 돌아요. 그래서 뭔가 몸의 회전을 좀 막아놓고 팔의 회전을 좀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스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빼면서 거리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캐스팅이 되면서 어깨가 좀 빠르게 힙턴을 좀 추월하는 그런 동작은 보통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보시고 뭔가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게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클럽을 열어버리는, 릴리스를 안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똑바로 가긴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드라이버까지 가면 이제 슬라이스가 나면서 거리가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해, 어깨를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드릴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되면은 임팩트 때는 어깨가 굉장히 닫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왼팔이 회전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아웃 궤도가 쉽고, 슬라이스보다는 그 반대 드로우 쪽 습성이 나오면서 드로우 샷도 이제 나오게 되실 거예요. 네, 네, 손 모양은 물론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붙일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두 손목이 회전을 해야지 붙어요. 네, 그냥 붙이려고 하면 잘 진짜 안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표현을 많이 쓰냐면 저희가 향수 뿌릴 때 약간 손목에 뿌려서 이렇게 문대죠. 네, 그런 느낌을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상상을 하면 좋은 거는, 정면 카메라로 저희가 찍었을 때 왼팔 회전이 되시는 분들은 공을 치자마자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를 교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밑으로 왼손이 딱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치키닝을 하시거나 이제 땡겨 치시는 분들은 보통 치고 나서 오른손이 계속 밑에 있어요, 왼손보다. 그래서 이 두 손의 위치를 교차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손목도 더 잘 붙고 조금 더 릴리스와 왼팔 회전도 더 잘 될 겁니다. 네. 처음에 잘하시면 왼쪽 가요. 저희가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보상 동작을 통해서 슬라이스 안 나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동작을 하면서 엄청 왼쪽을 가신다면
아직 오른쪽 가지 않게 하려는 보상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보상 동작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동작을 팔 모양을 만들었을 때 엄청 왼쪽을 가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 보상 동작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보통 이 두 손목을 붙이라고 말씀드리면 두 손목을 붙이면서 이쪽으로 클럽을 아웃인 궤도로 계속 보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이세요. 붙였는데 아웃인 궤도가 되니까 굉장히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아웃인 궤도를 조금 더 인아웃 궤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손목을 붙이면서 조금 더 1시나 2시 쪽으로 보내면서 붙여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천천히 해보시면 궤도는 인투아웃 궤도가 나오면서 클럽을 닫기 때문에 크게 왼쪽으로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궤도도 신경 쓰시면 처음에 왼쪽에 너무 가는 게 고민이시면, 지금 굉장히 오른쪽 보냈거든요. 그러면 왼쪽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네. 비거리도 사실 많이 넣으실 거예요. 이제 구질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끌고 내려오는 동작도 약간 유도하는 거라서 이게 다운블로도 되고 구질도 바뀌고, 그래서 사실 비거리가 하프스윙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한국에는 약간 이제 오르막 라이가 많고, 뭐 공이 높거나 공이 낮거나 그런 라이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라이에서는 하체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하프 스윙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오른발 떼지 않기, 오른발 떼지 않으면서 해보시고, 오른발 떼지 않으면서 이제 두 팔 펴놓기, 두 팔 펴놓으면서, 두 팔 펴놓으면서 손목 좀 붙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작은 스윙으로도 비거리가 좀 많이 나요. 네. 네, 드라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뭐니 해도 기초예요. 네, 셋업이랑 뭐 그립이랑 이 기초가 망가지면은 그 기초에서 발생되는 보상 동작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기초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걸 터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 밑에 뭔가 근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버에서는 무조건 기초입니다. 드라이버에서 가장 좀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 사용하고 있으신 기초는 셋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셋업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척추 각도가, 지금 척추가 앞으로 기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올려치기가 어려울 뿐더러 많이들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약간 공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슬라이스 많이 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슬라이스를 많이 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주 손이, 이제 오른손이 공을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막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오른쪽 어깨를 약간 공을 왼쪽으로 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느낌이 나는 곳에 놓기 시작해요. 약간 엎어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엎어치면은 궤도만 바뀌는 거라서 클럽이 다친다는 보장은 없어서 슬라이스 스핀을 더하기만 하죠. 네. 그래서 이 위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려칠 수가 없고, 올려칠 수 없으면 찍어치게 되고, 찍어치면은 뭐 뽕샷도 나올 수 있고 비거리가 더 안 나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더 땡겨 쳐요. 왜냐하면 땅을 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땡겨서 치죠.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 스핀이 더 나기 시작하고 비거리 더 줄고 팀만 부러지고, 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셋업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 각도를 뒤로 옮기고 어깨 정렬을 똑바로, 또는 어깨는 허리보다 살짝 닫힌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허리나 이제 발보다도 살짝 닫아 놓는다.
약간 왼쪽 어깨가 타겟보다 살짝 오른쪽을 본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난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립은 이제 제가 정말 많이 집중을 하는 분야인데요. 그립은 요즘 선수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콜린 모리카와나 뭐 디셈보 이런 선수들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선수들을 보면은 그립을 생각보다 스트롱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왼손. 근데 스트롱으로 단지 스트롱이라고 하기보다는 디테일이 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을 알려드릴 건데,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시냐면, 이제 대각선으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손을 이제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엄지를 위에, 클럽 바로 위에 놓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뭔가 이제 정렬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 같으신데, 또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뭔가 빈 공간이 없고 손바닥 전체가 채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거리도 안 나고 클럽도 다치지 않아서 슬라이스만 계속 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왼손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인데요. 대각선으로 놓기보다 거의 수직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수직으로, 그리고 손바닥 쪽이 아니라 손가락 쪽에 그립을 놓고 이 손금 바로 밑에 손바닥을 그립 위쪽 12시 쪽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 굉장히 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아까 놓았으니까 그립 자체는 손가락 쪽에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왼쪽 엄지가 클럽 바로 위에 일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한시 위치, 12시보다는 한시 위치에 대각선으로 가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각선으로 가서 붙어 있어야 되고, 제가 살짝 돌려서 보여드리면 제 손바닥에는 사실 빈 공간이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손바닥 공간에는 빈 공간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 쪽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빈 공간이 없게 잡혀 있고, 손바닥 쪽은 오히려 이렇게 빈 공간이 좀 있어도 돼요. 이걸 다 붙이시려고 하면 손가락 쪽에 공간이 남게 돼서 굉장히 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가장 중요하게 잡으셔야 되고, 오른손은 이제 이것도 손가락 위주로 잡으시면 좋긴 한데 조금 더 왼손 엄지를 살짝 감싸주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상 왼손 그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손 그립을 잘 잡으시고 기초, 척추 각도나 어깨 각도 잘 잡으시면 거의 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이제 클럽 닫기도 편해지고, 그리고 클럽을 닫기가 편해지면 인아웃을 만들기가 편해지고, 그럼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되실 거예요. 그립을 손가락 위주로 살짝 잡으시고 엄지 위치 체크하시고, 그립 오른손 체크하시고, 척추 각도 조금 뒤로 기울이신 다음에 어깨 각도 열렸는지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 오른발 붙여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하프스윙, 저는 느낌이 하프스윙이었는데 실제로는 하프스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두 팔 피면서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 스윙 내에서 굉장히 많은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빠르죠. 스윙이 크지 않아도 거리를 낼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올라가면 오버스윙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허리도 편하실 거고, 발 떼지시거나 무릎이 아프신 것도 훨씬 덜 하실 거고, 조금 더 편안하게 거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 올라가야 돼요.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